이때 잘해놓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끝납니다. 똑같습니다. 이 두 개하고 만났을 때 완전 폭발난다는 거지. 그리고 문학 개념은 문법 개념에서 다 끝납니다. 왜냐면 문학이라는 건 아까 보셨지만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객관식 시험을 내잖아요. 여기 객관적 코드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거는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 공부 따로, 비문학 공부 따로, 문학 공부를 따로 한다라는 거죠. 너무 전문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 통합할 수가 있는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혹시 뭐 공부한 거 기억나는 거 있니? 품사, 단어, 동사, 형용사 이거 공부했어? 그거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를 다들 잊어버리고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이게 다시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문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 문법하고 독해력만 딱 잡아놓으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수월하거든요. 공부를 할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좀 포인트를 잡아줘. 오늘은 글을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 보여줄게. 알았지? 좀 비교를 해봐. 내가 읽었던 거하고. 그래서 지금 중학교를 이제 예비 고1이라고 제가 이제 칭을 할게요. 문법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언어를 먼저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학자들이 그걸 이제 체계화한 거가 문법이거든요. 공통점을 뽑아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는 데는 사실 문법 생각할 필요는 없어. 물론 하면은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있거든. 근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 대화가 되니까 문법에 대해서 별로 소중함을 잘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영어로 가보면 이제 문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지. 근데 요즘에 또 영어도 문법을 잘 안 하죠. 스피킹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여전히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문법이 다 끝납니다. 1, 2, 3학년 토탈 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내신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거. 그건 사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는 사실 사이클이 계속 돌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다만 체계적으로 전문 용어로 이제 바꿔서 말하는 거가 중학교 과정부터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그거 그냥 재탕이야. 이때는 우리말로 풀어졌다가 이때는 한자어로 바꿔.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우리가 동어 반복이라고 하죠. 뭐 한자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뭐 본질은 다 똑같은 거. 이제 말을 바꿨을 때 아이들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힘들어 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4번의 시험이 다 문법입니다. 그리고 비문학, 문학. 중학교 때는 문학에 너무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에 가서 한 500작품 해야 되거든요. 500작품 금방 됩니다. 아이들이 의식을 안 해서 그러지 진짜 숫자를 세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특강 받으면 한 250작품 완성하고 거기서 250작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한 100작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까지 다 풀면은 2학년 때 하다 보면은 한 100작품 하고 이때 하고 하면 한 500작품 정도 돌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거죠, 막. 이게. 고등학교 가서 문학을 힘쓰기 위해서 독해력과 문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자라는 게 선생님 결론이야. 저 국어 영역에 대해서 특징과 오해와 이해가 있는데 사실 국어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안 하세요. 데이터로 봐도 그래요.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국영수 비교는 국어는 정말 바닥이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높거든요. 이 퍼센티지가 상위권 퍼센티죠. 어떻게 보면은. 국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조금만 풀어보자고. 알겠지? 중학교 때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뭐 한 80점 나와도 90점 나와도 만족을 하고,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점수차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 노력해도 잘 안 바뀌고. 요 라인이 아니라 요 라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좀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쨌든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솔루션은 어려서부터 다도. 그쵸? 맨날 들으시는 거죠.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있어? 더 어렸을 때로? 안 되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항상 중요해. 내가 나중에 20살이 돼서 30살이 돼서도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결론이야, 선생님. 나중에 공부를 이제 중학교 과정 2학년부터 체계적으로 나와요. 이런 비문학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한다, 분류한다, 구분한다, 연역법, 귀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따라서 이런 거 나오는 건 알지. 글 읽다가 관심 가져 안 가져? 영어에서는 일단 갔지. 근데 한국어 제시문을 읽을 때도 관심을 조금 가지면 나쁘진 않아. 알았어? 그 다음에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렇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독해력이 좋아진다? 그거는 보장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플러스 선생님이 제안해주는 방법은 오늘 키워드 되게 쉬워. 연결. 문장과 문장에는 우리가 선생님도 말을 할 때 어때? 내 말과 말에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고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은. 너가 읽는 글은 문장과 문장 간에 뭐가 잡혀있다? 연결되는 거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가장 오해하시는 거가 이게 비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되면 고등학교 과정과 할 수 있고 대학생 됐으니까 대학생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서 무너지냐면은 엄마 아빠를 시작으로 문장을 말하고 쓰는 데는 지금 문제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한 문장 괜찮지? 그러니까 바로 책을 집죠 아이들이. 한 문장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
글을 읽어보자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들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거가 현실입니다. 근데 선생님 보니까 여기까지가 국어야. 한 문장을 읽고 쓰는 방법은 국가마다 언어마다 달라. 영어도 마찬가지지.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한 문장을 읽고 쓰는 방법까지가 다른 거야.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논리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번역해보면은 문장과 문장의 순서는 안 바꿔. 뭐만 바꿔? 한 문장 해석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글과 글의 이 논리는 똑같다고. 우리가 한 문장만 돌려놓으면.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야 돼. 한 문장을 읽고 쓰는 방법하고 글, 즉 문장과 여러 문장과 문장을 읽고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게 바로 논리력이야. 우리가 말하는. 알겠어? 생각하는 거. 물론 여기서도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대부분 책을 많이 읽어서 글을 잘 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서 책을 많이 어느 정도 읽어야 글을 잘 읽게 될지가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어머니도 잘 모르시고 선생님도 네가 어느 정도 읽어야 잘 몰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태까지 이 고민한 이 책에 가지고 있는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연결되고 있는지를 그냥 먼저 알려줄게. 그 특징을. 그리고 나서 글을 보면은 글이 괜찮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잘 봐. 그러면은 선생님이 단어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글 뭐가 제일 편하니 일단 읽을 때? 쉬워. 단어? 그치. 선생님 단어 하나 줄게. 양자역학. 이거 단어야. 양자역학은 좀 굳이만 하지만 단어 같은 개념이야. 개념이지. 쉬워? 어렵지? 그러면 그때 문장을 읽는 거야. 문장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글을 읽는 거야. 그럼 뭐를 읽어서 저 단어, 즉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니? 글을 읽어서 쟤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뭐가 제일 쉬워야 돼? 이게 제일 쉬워야 돼. 단어는 잘 봐. 너가 지금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단어를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게 단순하게 그냥 작은 애가 아니라고. 우주야, 우주. 세상의 지식은 다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 특히 명사. 모든 지식은 다 명사로 바뀌어 있어. 내가 아는 명사도 있고 모르는 명사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명사는 쉬운 거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어휘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나마 요 단어를 조금 많이 해놓으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가 문제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또 학원 가서 들어야 돼? 그 수업을? 아니지. 그건 책에서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음으로써 제가 이해되는 방향으로 가야 돼. 당연히 이런 책상, 걸상 이런 단어는 쉽지. 생각한다. 이런 말들 보면서 막 사전 찾아본 적 있어? 그 생각이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야. 생각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라고. 다 찾아봐야 돼, 그런 말들. 내가 알 것 같은 애를 다 잡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방향, 일단은 이렇게 왔으니까, 이때까지. 이제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이게 공부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한쪽 방향으로. 감 잡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글의 특성을 먼저 알려줄게. 알겠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읽는 거로 훈련을 하는 거야. 자. 진짜 읽어볼게. 이때까지 이게 무슨 소린가 해야겠지만 2줄짜리 시를 읽어볼게. 선생님이랑. 어때? 괜찮니? 만약에 내가 시인이라고 생각해봐. 다음 시행을 어떻게 쓰고 싶어? 글쓰기 넘어갔어 지금. 인간 외로운 섬 정도가 연결고리로 잡히면 좋을 것 같아. 뭐가 제일 마음에 드니? 섬이 마음에 들어? 그럼 걔를 가지고 연결고리로 잡아내면 되는 거야. 다음 행에. 그걸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면 돼. 시인은 이렇게 했더라고. 그 섬에 가고 싶다. 자, 이 문장과 또는 이 행과 이 행이 어떻게 돼 있어? 뭘로 연결돼 있어? 섬으로 연결돼 있지. 다 가능해. 인간으로도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외로운으로도 연결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제목 어떠니? 섬. 아주 단순한 하지만 강력한 생각 바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연결이라는 말 오늘 처음 들었니? 아니지. 일상에서 쓰는 말이야. 근데 관심이 없어. 연결에 대한. 근데 선생님은 그걸 관심을 가진 것뿐이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 너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어. 이다가 혹시 뭔지 알아? 품사 9개 중에 뭘로 결정되는데? 이다. 이다요? 공부했네요. 공부했어. 서술격 조사 이다! 맞지? 이다가 되면서 서술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한국어의 마술. 이거는. 이거 뭐가 보여야 돼? 외로우는 품사가 뭐야? 공부 제대로 했네요. 외롭다야, 외롭다. 그럼 뭐야? 섬이 외롭다 문장으로 보이니?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거야. 이게 섬이 외롭다라는 문장이 보여야 돼. 됐어? 그러니까 인간도 외롭지? 섬도 외롭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꼴, 여기도 이꼴. 자, 연결은 이꼴로 다 바꿀게. 선생님이 수학에서 맨날 이러고 있잖아, 니네. 그치? 하나만 더 보자. 얘가 말하는 애가 저 위에 문장에서 정확하게 뭐야? 짚어야지. 얘도 연결되는 애야. 섬을 수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단 선생님은 수식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조정을 해줄 거야. 수식을 보통 이렇게 꾸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결이야. 얘가 정확하게 외로움하고 딱 잡혀야 돼. 이그저가 제일 어려워, 독해할 때. 알았어? 이그저. 얘가 정확하게 외로운이야. 얘를 풀어볼까? 외로운 섬에 가고 싶다. 맞지? 이거 정보 처리니까 얘도 연결. 얘도 연결. 얘는 눈에 보이는 거고 얘는 진짜 핵심이야. 자, 선생님 지금 2줄 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가능한데 일단 넘어갈게. 그리고 다시 한번 제목을 볼게. 얘가 진짜 섬에 가고 싶은 거야? 뭐야? 그러니까 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인간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잘 봐. 외로운이니까 숫자 1. 맞아? 내가 가서 2. 둘이 생각나는 거. 혼자 있는 사람한테, 섬한테. 숫자 때 올려. 되게 쉽게 풀려. 더 갈 수 있지.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애는 뭐야? 공부가 돼 있어서 제가 너무 기특한데요. 얘도 조사, 부사격 조사. 제일 중요해. 아셨어? 1학년 때 배웠어.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알고 있으면 일단 성공. 알았지? 고등학생도 잘 모릅니다, 이거. 목소리 너무 재밌네요. 부모님 더 좋아하십니다, 항상. 네.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세요. 아니, 글 잘 쓰고 싶고 잘 읽고 싶은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우리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글을 앞에서 뒤로 읽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에서 뒤로. 또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반복하다가 진짜 지독한 사람은 외워버립니다. 좀 끈기 없는 사람 한두 번 하다가 이거 나하고는 안 맞나 보다 포기하는데 한 번 읽고 이해가 되면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면은 아까 선생님이 지금 돌아온 것처럼 좀 약간 입체적으로 읽어보자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선생님이 전달을 해주는 거가 아까 그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조금만 더 가볼게. 이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 나왔던 거야. 모든 글은 중학교 과정이 마치면은 중학교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과정 하면 제가 볼 때는 수능 테스트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글이라는 거는 동화책에 있는 거랑 수능 텍스트랑 코드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한번 좀 읽어볼까? 머릿속에서 쫙 읽어보고 선생님이랑 비교하는 거야. 질문 많이 안 할게. 이게 질문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보여줄게. 비교하자고 나랑. 알았지? 이제 좀 배웠으니까 연결고리 좀 잡아보고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도 좀 잡아보고 6개의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몇 번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어렵지 않지? 수능에 좀 오래전에 나왔지만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글이고 이걸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알겠지?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되게 코드가 비슷하지? 인간은 외로운 섬이다. 반복된다고. 이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고 항상 이런 생각, 경우의 수를 좀 뽑아보는 거야. 다음에 무엇이 연결될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음악하고 시간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니? 음악이 더 편해? 대부분 저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명사니까, 전문 용어니까. 시간이 더 편하고 네가 시간을 더 잘하고 있어? 음악을 더 이해 잘하고 있어? 일단 너 삶에 음악이 더 밀접해? 시간이 더 밀접해? 쉽게 생각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 시간이 더 많이 너한테 공부가 되어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음악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낯선 말, 처음 보는 명사, 어려운 말에 시선이 팍 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나 모르는 건데 이제 거기서 쉬었다고. 그러면 주변을 봐. 쉬운 말이 있어. 시간의 속성을 통해서 음악을 이해해야 돼. 시간이 어때? 보여? 눈에? 그러니까 음악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시간을 이해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시간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쉬운 말이고 얘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 그리고 봤더니 일단 형식적인 것만 볼게. 음악 시간 연결고리 잡혔지. 그리고 갔더니 쫙 와서 방법이 필요하대. 일단은 이 정도면 키워드는 일단 뽑아낸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 요거 관심 가냐. 만약에 저 말을 이해 못했으면 출제자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또 주는 거야.
음악보다는 너가 미술이 우리한테 더 좀 익숙한 거죠. 눈에 보이잖아요. 얘는 또 공간이야. 시간하면 또 공간을 자동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은 있지, 우리한테. 왜?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을 연결하셨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너가 공간을 또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필요 없는 거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거 또는 시간이라는 거를 너한테 이해할 수 있는 팁을 주는 거야. 얘를 알면 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애 있잖아. 걔.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 다음 글은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 좀 완성도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다음. 방법 보였어? 이게 다 핵심을 다 잡아낸 거야. 근데 이거를 봤어야지. 이그저 엄청 나온다. 영어에도 그렇고. 그가 정확히 봐봐. 잡아볼까? 그의 스펙트럼을 아까 잡아봐. 아까 외로움 잡았잖아, 선생님이. 이제 그의 스펙트럼을 잡아내봐봐. 윗문장에서. 편하게 해. 틀려도 돼. 뭐 나와?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지. 이해하는 그렇지. 네가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들이야. 그럼 잡았어? 그리고 다음에는 반복에 대해서 얘기 쫙 해줘. 이게 분석이고 공부야. 그러면서 너는 생각이 굉장히 섬세해져. 1, 2, 3, 4, 5, 6번 중에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 같니? 번호로만 하면 돼. 대부분 아이들이 4번으로 갑니다. 즉! 이거 설명 돼, 안 돼? 이거 안 되면 사전 찾아야 돼, 무조건. 네가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야. 내가 맨날 보는 애를 만났어. 더 쉬운 말로 안 바꿔줘. 국어사전 찾아. 대부분 아이들이 즉을 따라서로 알고 있어요. 또는 뭔가 정리해주는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즉은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보통 중요한 걸 앞에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이게 기본이야. 근데 또 사람은 생각이 또 유연하단 말이야. 여기서 별 중요한 얘기 안 해놓고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그거는 좀 제 논리를 잘못 쓴 거야.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은 3번이 왜 중요하냐면은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잖아. 중요한 말이. 얘는 반복에 관한 얘기하는 거고 얘는 적어도 방법과 반복에 대해서 사실은 1, 2, 3번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보통 하나 잡으려고 하고 하나의 문단에서 하나의 중심 문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전체가 다 중요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도 중요한 게 없을 수도 있어. 문단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세 개가 중요하게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중요하게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유연해. 생각이라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그걸 하나의 코드로 읽는 거가 불가능해.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해하면 돼. 일단 잘 잡았어. 음악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야.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하지만 시간, 공간 이런 말에 정확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있어야 사람들은 저 낯선 말을 줬을 때 항상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거든. 근데 우리는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에 관심이 없어. 일단 어디로 가? 다 처음 보는 말, 명사, 개념 요거를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큰 거 하자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대공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대공사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살짝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8년 동안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기준이야. 여러 가지 이제 혼자 공부하고 막 고민들을 하지만 결국 지식에 의해서 글을 읽고 있고 지식에 의존해서 근데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해서 그 지식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가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가 지금 독해력, 분석력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괜찮지? 이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근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한 달 정도만 저랑 이렇게 해도 정말 많이 바뀌더라. 문법 완성시켜줄게. 독해력하고 알았지? 자, 어쨌든 몰입 독해, 표시 독해, 비교 독해 기승전 독해력이야. 일단 모든 공부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언어를 가진 거가 인간의 가장 장점이고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지금 이렇게 위대한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시작은 뭐야? 일단 언어야. 언어를 통해서 수학을 만들고 수학을 통해서 과학을 만들고 맞지? 그러니까 언어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럼 잘했어? 그래서 언어 잘 신경 써. 그게 일단 우리는 독해력이라고 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독해를 이제 시험을 치르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게 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돼. 시험도 잘 봐야 되는 거 맞고. 근데 시험에서는 독해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몰입해서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이 능력과 이 능력이지. 당연히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한 거야. 그냥 우리가 독서할 때는 그냥 읽고 이해하고 만족하면 돼. 근데 시험에서는 두 가지 능력이
점수를 결정하는 상황이 돼버렸어. 정말 잔인하지. 그치? 하지만 이걸 가질 수가 있는 방법. 보통 어떤 때 우리가 몰입하냐면은 재밌어야 됩니다. 쉬워야 몰입해. 맞지? 그치? 글은 숨이 턱 막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몰입이 안 되는 거야. 일단 여기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쉬워지면 된다는 거지. 근데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내가 진짜 모르는 말 한번 체크해 보면은 몇 개 없어, 진짜로. 다 일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냐 이거지. 그럼 내가 그 형광펜에 친 거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광펜으로 치지 않은 데가 진짜 모르는 애가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와. 선생님 생각에는. 그건 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을 이해하자는 거야. 괜찮아? 모르는 말이 있냐? 괜찮지? 근데 우리는 항상 고민은 이거야. 알 것 같아도 더 쉬운 말로 바꿔지는지. 오케이? 자, 하나만 선생님이랑 비교해보자. 일반적. 무슨 말이니? 우리가 정말 간과하는 말. 알 것 같은 말. 일반적이라는 말을 초등학생한테 지금 이제 중학교 됐으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한테 얘들아 일반적은 이런 거란다. 설명할 수 있겠어? 일반적을 좀 공부하면 이렇게 해야죠. 보편적으로 비슷한 말. 그치? 근데 더 어려워지지. 차라리 일반적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일반적이라는 말 숫자로 줄게. 100%를 기준으로 100%를 기준으로 95%에 해당하는 거가 일반적이라는 말이야. 그럼 이 말 살짝 바꿔볼까? 글이 가지고 있는 95%의 특징. 그러면은 쉬워지죠, 조금. 그때부터 몰입이 일어나. 그러면 기억도 좀 더 훨씬 나와요. 어쨌든 핵심 뭐야? 지금 현지보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팍 올라가면 더 좋고. 그럼 본인이 고민하기에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이 글에는 이미 너가 95% 정도 익숙한 애들이 깔려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의 특징을 우리는 관심이 있어, 없어? 오직 지식, 개념에 지금 명사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 이다를 알아서 선생님이 좀 더 깊이 들어오는 거야. 이다의 힘! 이다! 되다! 하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좀 이게 다르게 보이니? 이게 바로 글이 가지고 있는 95% 특징이야. 나는 이걸로 얘를 해석을 해, 일단. 이거 한 5%도 잘 안 나와. 사실 우리가 읽는 글을 보다 보면 전개 방식 특징 나타나는 거가 요즘 수능 테스트는 없어요, 이런 거 아예. 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 조금씩 있죠. 근데 옛날에는 글을 이렇게 줬어요. 나 3가지 말한다. 1, 2, 3. 하나, 둘, 셋, 결론. 모든 글이 이렇게 흘러가? 지금? 그런 글 없어, 이제는. 물론 이런 것도 기본 훈련은 맞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건 큰 덩어리야. 우리는 디테일을 읽어야 돼. 아까 선생님이 막 이렇게 읽어서 글 읽을 때 아니잖아. 섬세하게 읽어줘야 돼. 디테일 싸움이야. 좀 공감돼? 요거 하나로 이제 다이어그램 조금 더 어려운 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언어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아.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또 시각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시각화 시켜줄게. 이게 하나의 글이라고 생각해봐. 문장 간에는 뭐가 있다? 수직적 연결고리가 있다. 이게 아까 찾은 방법, 섬 이런 애들이야. 근데 이거는 1단계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을 이해가 안 되면 주변에 가면은 쉬운 말이 있단 말이야. 걔로 다시 스위치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걔를 연결해주는 거. 집에 가서 한번 글 읽어봐. 이거 다 있을 거야. 어떤 글이든지 간에. 그리고 쉬운 글은 이렇게 가. 하지만 이런 애들은 여기서 읽다가 이쪽 잠깐 집중력 떨어진 다음에 이거 읽으면 이해되겠어? 그거야. 왜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 알겠지? 몰입해서? 좀 복잡한 거는 제가 예전에 어머니한테 이거 설명을 해드렸었나요? 이렇게까지. 그런가?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다 했었던 말들이고 하지만 이제 표현에 있어서는 네. 조금 더. 그리고 이제 글이라는 거는 1, 2, 3, 4 이렇게 앞뒤만 연결되잖아.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반복이 막 쫙 이야기됐잖아. 그럼 아까 3번을 기준으로 다음 문단이 점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글이 어떻게 연결 관계를 갖는 패턴이 좀 다양하다라는 거지. 이거를 또 이해하는 거. 이걸 다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줄 거고, 아까 뭐 그러나 따라서 이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사실은. 선생님 볼 때는. 하지만 있으면은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지. 근데 이게 튕기는 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라고 해놓고 따라서라고 읽는다.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 또는 따라서라고 써놨는데 그러나가 돼버리는 논리관계는. 이게 문제일 거죠. 아이들은 그러면은 그러나 따라서에 신경 쓰고 여기서 별표 치고 있는데
믿은 친구는 앞뒤에서 논리가 부딪힌다는 거를 생각하고 계속 찾을 텐데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표시. 좀 이제 손 좀 많이 쓸 생각을 해야 돼. 고등학교 가면은 국어책에 문학책에 가면은 너무 메모가 빡빡해서 아이들이 이게 근데 독해가 아니라 각주다는 겁니다. 각주. 선생님이 해준 거 받아 써주고 이게 무슨 의미다. 알겠지? 왜냐면 시라는 거는 아까 섬이 인간으로도 되고 외로운으로도 되고 막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시가 어려운 거야. 객관성이 좀 떨어져. 사람이 생각하는 거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읽는 것 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문학은 만족합니다. 어딜 가든. 비문학 수업. 현역 학생의 교과서고 너무 신기해서 제가 스캔을 해서 항상 보여드립니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거 정말 수업했어? 했더니 네. 여기 있잖아요. 너무 다르지?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면 문학하고 이런 것들은 설명해줄 게 많아요. 준비가 됐고 그건 누가 해도 사실 똑같고 그렇지만 비문학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가장 객관적 코드인데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시험 보면 정답만 체크가 되니까 그렇지만 선생님 수업 준비하는 거 같이 공부하는 시간 좀 손 좀 많이 써야 돼. 알겠지?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거리든 똑같이 나올 수 있게끔 똑같다라기보다는 거의 좀 비슷하게 우리 기계는 아니니까 우리가 알겠지? 그럼 또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 또 사실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 오케이? 이걸 스스로도 계속 실전에서 이거 좀 공감되니?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특징을 먼저 알려주고 이제 문장 독해하고 단어에 대한 거 처음 보는 지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순서로 가고 저거가 또 늘어나면 또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갈 수 있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왔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힘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예측 가능한 거고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비례야. 아까 봤지? 이유를 몰라. 얘가 떨어지는 이유를. 그리고 해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비례하지가 않아. 내가 한 만큼 뭔가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지. 국어는. 다른 과목들은 웬만해서 나오는데.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너가 노력하여 비례해서 점수가 움직여주고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너가 노력을 같이 해줘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 지금까지 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냥 관심만 더 가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국어 공부 시간 아이들이 우선 일단 많이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식인 애들은 여기 시간을 엄청 쓰거든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게 더 이제 힘든 거고 그리고 이게 잘 되면은 다른 공부 시간이 일단 늘어날 수 있고 알겠지?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문법하고 독해력만 잘 잡아놓으면은 오케이? 그리고 다른 과목에 다 응용이 되죠. 사실 글로 안 푸는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나요? 다 글로 풀어야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독해력. 선생님이 하는 거 이거야. 국어도 국어지만. 알았어? 사실 문법이 예전에는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저는 이제 진짜 실생활에서 도움되는 문법을 지금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거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포함한 비문학 독해가 잡히고 문학. 그냥 문학이라고 할게. 왜냐면 우리가 대학교 가면 국문학과라고 해. 국문학과. 알았지? 문학에 대해서. 국어는 문학이고 나머지는 독해하고 문법은 국어라기보다는 그냥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걸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많은 사례 하나의 방법으로 대부분 읽는데 하나의 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끌고 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때 잘해놓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끝납니다. 똑같습니다. 이때 4번 시험. 그러니까 10번의 내신에서 6번이 문법이하고 좌우하는 거지. 근데 문법만 중요하다는 거가 아니야. 선생님 말 오해하면 안 돼. 문법이 일단 기본이고 근데 그 문법을 생각하면서 독해력까지 다 키울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독해력을 또 하면서 독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또 문법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선생님 원래 독해, 비문학 독해가 더 강점이야. 근데 이거를 이 두 개하고 만났을 때 완전 폭발난다는 거지. 그리고 문학 개념은 문법 개념에서 다 끝납니다. 왜냐면 문학이라는 건 아까 보셨지만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객관식 시험을 내잖아요. 여기 그 객관적 코드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거는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에서 문학 개념이 파생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문법 공부 따로, 비문학 공부 따로, 문학 공부를 따로 한다라는 거죠. 너무 전문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한계인 거죠. 이게 다 한 방에 다 통합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통합이 되면은 사실 다른 과목도 통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게
더 전문화되다 보니까 연결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고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다 잘난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부판이. 근데 그거의 본질은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수학 선생님 가면 애가 말기가 안 돼. 말기는 사실 이거하고 연결되거든. 말기가 안 되면 말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왜 애 탓을 하는 거냐. 그거 아니 왜 수학 선생하고 영어 선생님이 독해력을 못 가르쳐 주냐고요. 영어는 해석을 하고 있고 사탐, 과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그냥 바로 전달이 되거든요. 이 글 읽어야 돼요, 이거. 글을 안 읽고 그냥 바로 다이어그램으로 오는 거하고 그냥 지식 막 키워드로 막 해가지고 선생님이 말할 때 봐봐. 어디에 심을 써야 되냐면 그 명사에 심 쓰지 말고 그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그 말이 있어. 거기 봐봐. 그러면 그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쉽게 설명하시는 분들. 그럼 제가 써? 작년에 상영고는 전교 1등. 그리고 그 전에 상영고만 잘하지는 않고요. 근데 열심히 한 애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사실 제가 항상 이런 친구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네가 만든 거지 내가 해준 거가 아니라 나는 이제 판을 깔아주는 거고. 그리고 수능 백점 친구도 이제 친구는 재수했었어요. 1학년 때부터 같이 공부했는데 국어에 조금 자신감이 때문에 100점은 사실 이건 제가 잘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가 아니라 아이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같이 고민했던 친구들이 뭐 90점이나 뭐 이런 다 의미가 있고 저는 사실 제일 마음이 가는 친구는 진짜 바닥이었는데 확 오르는 애들 있어요. 뭐 80점대, 90점대 이런 게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사람마다 케이스는 달라요. 근데 어쨌든 성적이라는 거는 뭐 사실 저걸로 평가받고 하는 거가 냉정하긴 하지만 그거는 과정이 좋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성적보다는 뭐야? 진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